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링고스 영업팀의 김성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특별히 또 이번 미국 소액 면세제도 폐지 관련해서 좀 긴급하게 그 웨비나에 지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도 많으실 거고,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혼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화면이나 이런 내용들은 잘 보이시죠? 제가 간단하게 발표 세션하고 또 질문 받아서 질문에 대한 내용들도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저도 EGS 관련된 세미나 중에서 역대 최고의 참가자들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된 만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행정부에서 발표한 데에 따라서 이제 내일 모레인 8월 29일부로 미국 세관에 신고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소액 면세 제도라고 불리던 데미니미스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신고 금액이 US 달러 800불 미만인 화물에 대해서 적용되던 면세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세금 정책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지금 장표에 설명드린 것처럼 8월 7일 내일까지만 해도 이제 800불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을 받고 이제 800불에서 2,500불 사이에서는 간이 통관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은 나오지만 좀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통관 진행을 하고 2,500불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정시 통관을 하고 이런 진행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7일 이전에는 이제 800불 초과의 화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유예기간이었던 관계로 10%의 세금만 나왔었는데 이제 내일까지는 그 상호관세가 15%에 대한 상호관세가 나오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내일 모레 이후부터는 면세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고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에 대한 계산 방식은 다들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상호관세율 15%는 이제 원산지가 한국이었을 때 기준이에요. 원산지가 한국이었을 때 기준으로 상호관세는 15% 고정에 상품별로 붙는 MFN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본 관세율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섹션 2, 3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율이 붙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세관의 이제 통관 핸들링 피해에 대한 개념으로 발생되는 MPF가 발생하는 게 지금 미국 세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엄청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나오게 되는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EGS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총 세 가지가 있죠. 스탠다드,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EMS. 네, 처음으로 EMS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미 이제 발표에 따라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 제외한 모든 EMS 서비스는 미국향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중단이에요. 정지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열린다는 얘기죠. 이거 뭐 어떻게 열릴지 어떻게 준비를 할지는 지금 미국 우정국과 미국 세관과 또 관련 부서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비스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다. 25일부터 중단이 됐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으로 발송하는 EGS 화물 중 EMS 서비스는 현재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EGS 스탠다드에 대한 상품 서비스인데 원래는 이제 면세 범위 안에서만 운영이 되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신고 금액이 기존에는 USD 800불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만 발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 면세 통관이란 개념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오히려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화로 2,500달러 미만의 화물까지도 이제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대신에 이제 보내시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나온다. 네, 오늘 저희가 긴급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배포해드렸던 공문에 따라서 공문과 같이 미국 그 저희 통관사와 또 이제 통관사의 그 통관사를 운영하는 그 모 기업의 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좀 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러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세금이 DDP 방식으로 청구하는데 그러면 운임도 올라가고 뭐 세금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운임이 올라가게 된 원인은 기존에는 이제 T86이라는 방식의 면세 통관, 그러니까 목록 통관의 게이트인 T86 방식의 통관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T86이라는 방식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T11 또는 T01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세관에서 받아들이는 신고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그 세관의 핸들링피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관사의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됐어요. 지금 통관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스럽게 운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운영이 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 왜 DTP 방식이어야 되냐 아니 운임도 올라간 게 억울해 죽겠는데 왜 세금까지 내가 내야 되냐라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동영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800불 이하의 면세 화물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세관에서도 그렇고 미국 통관사에서도 그렇고 별다른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통관 서류 제출하고 통관 승인 받고 물품을 세관한테 받은 다음에 USPS나 뭐 이런 관련된 배송사로 화물만 인계하면 됐었던 일을 이제 모든 화물이 세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생기게 되는 거고, 세관에서는 또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절차가 생기게 되게 되죠. 근데 지금 미국으로 나가는 화물이 비단 우리 EGS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미국으로 발송된 화물이 대미닉스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세관도 또 미국 현지의 통관사들도 이 세금을 수취인들한테 일일이 징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P 방식이라고 하는 발송자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게 되면은 뭐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표를 하면서 준비할 기간이 거쳤다면 지금 미국은 행정명령 발표하고 시행하는 데 하나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면세제도 폐지가 결정된 거 발표한 게 7월 31일이었고 그 적용할 날짜가 8월 29일이었던 만큼 한 달밖에 여유가 없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DDP를 청구하게 되게 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긴급공지에 들었던 것처럼 현지 통관사와 잘 협의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안내드렸을 때는 세금을 이제 DDP 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청구 데이터를 받아서 주 단위로 청구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오늘 긴급으로 운임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긴 했지만 별도로 세금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통관 비용 올라가고 운임이 올라가게 되지만 우리 EGS 화물을 비롯해서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발생되는 세금이 한 4불에서 5불 정도 소액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면은 현지 통관사와 현지 운영사에서 어, 그 모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이제 그 운영 수익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야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임이 관세에 포함된 채로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계산을 하셔서 내가 얼마의 세금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이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의사항, 저희가 공지사항 드렸던 것처럼 이 운영 정책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 저희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행정력인 그 미국 정부나 미국 세관 당국이나 미국 통관사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또 시시각각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언제 어디서 어떤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는 저희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통관사 측에다 미리 말씀을 드려놓기를 만약에 이 정책이 변경하게 된다면 적어도 2주, 가능하면 한 달 전에 노티를 줘서 우리 셀러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약속을 받아 놓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EGS에 수시로 올라오고 또 수시로 메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안내 사항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셨다가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조금
유의 깊게, 뭐 저희 역시도 유의 깊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계산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이건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EGS 익스프레스입니다. 현재 저희가 EGS 익스프레스는 페덱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500불이 넘어가도 발송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신고 금액과 판매하신 상품에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셀러 여러분들한테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공지를 드렸을 때는 페덱스 역시 8월 29일부로 DDP로 전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어, 어제 페덱스에서 또 2차 공지를 했습니다. 9월 12일 이전까지는 DDU를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수취인,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이 부담할 수 있게 유지를 하되 9월 12일 이후부터는 전량 DDP로 변경하게 됩니다라고 저희 측으로 전달이 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 참가하고 계신 셀러 여러분들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페덱스를 계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분들은 난 금시초문인데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팁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페덱스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9월 12일부로 DDP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전용 서비스 타입인 FICP에 대해서는 전량 DDP로 전향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향 화물에 대해서 전량 DDP로 전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직 이제 어나운스는 받았지만 공식 공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배포를 해드릴 것이고요. 이 역시도 페덱스의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력에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FICP에 대한 서비스는 9월 12일부로 DDP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페덱스에 대한 세금은 저희한테 이제 수시로 세금 데이터가 넘어오는 건 아니고 그들도 취합해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세금은 후납으로 월 단위로 저희가 일괄 취합을 해서 셀러 여러분들께 청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 방식, 기본관세율, 그다음에 상호관세율,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섹션 232에 대한 추가관세율, 그리고 MPF까지 세금이 좀 나오게 됩니다. MPF 몇 프로인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건당 2.62불이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신고 금액이 이제 2,500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세 가격의 이제 0.3464%, 최소는 32.71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지사항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가 추가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계산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저희 쪽으로 청구가 넘어왔다가 여러분들께 청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네, 사장님 알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배포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내비게이션 툴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어요. 원래 이제 미국 그 HTS라고 하죠. HTS 미국 세관 그 정보 포털에서 HS 코드에 따른 세율이 몇 프로고 뭐 FTA 세율은 몇 프로고 이렇게 나와 있는 DB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전달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 전달한 데이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36,000건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일일이 보시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세율표로 이제 주요 품목에 대해서 화장품이나 이제 자주 나가는 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관세율표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검색하실 수 있게 좀 구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화장품이다. 그럼 나는 이제 화장품을 세율이 얼마나 보고 싶어 라고 궁금하시면 화장품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계산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어떤 취급을,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상으로 제일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류는 여기 스킨케어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3304991000, 이거는 기본 세율이 0%예요. 이거는 FTA 세율 아닙니다. 기본 세율 MFN 세율 자체가 0%예요. 그럼 세율 계산 공시는 어떻게 되느냐? 상호관세 15%, 그다음에 기본관세 0%. 그래가지고 합정 세율은 이제 15%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페덱스로 물건을 보내게 되면 MPF까지 추가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만 검색할 수 있나요? 나는 HS 코드는 아는데 품명을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W 3304만 놓고 검색을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저 HS 코드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네, 그럼 이런 대한민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발표드렸던 내비게이션 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헤드 검색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트레이드 링크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타사 사이트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진흥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이거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X 코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검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HX 코드 해설 하나 봐드리는 건데, 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서 화장품 다음으로 많이 취급하시는 품목이 파트, 자동차 부품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여기에 뭐 이제 신고율 비율에서 굉장히 쭈르륵 나오는 게 있죠. 기계류가 같이 신고가 제일 많고, 그럼 자동차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류를 검색을 하면 또 빙글빙글 돌다가 어떤 기계들이 지금 HS 코드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신고되고 있는 게 8409-990000이라고 나오나 99900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한국에서 관리하는 HSK 속표상의 HS 코드예요. 무슨 뜻이냐? HS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409는 전 세계 공통이고요. 앞에 네 자리. 그 다음에 두 자리는 각 국가별로 대분류를 유사하게 관리하는 숫자로 나와서 첫 번째 840999 첫 여섯 자리까지는 전 세계 가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맨 마지막 하위 네 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840999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다시 데이터 상에서 보면은 8409 되게 많죠? 네. 네, 840999 나옵니다. 자, 그지만 우리 아까 봤을 때는 8409-99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0이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1040, 1060, 108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HS 코드를 검색하실 때는 특히나 이게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런 HS 수표표만 있나요? 세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서 자, 두 번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HS 관세 계산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링크도 저희가 배포해드렸지만 이베이 측에서도 한 번 더 배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관세 계산기라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국 미국의 기준연도 25년도에 수입국에 대한 HS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입력 형태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고하는 금액, 상품 판매 금액을 기재하셔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류를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는 상호간세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기본 세율만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DB를 찾고 있다가 나옵니다. 자, 이 세금은 세율이 풀이기 때문에 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MPF는 최소로 29.66불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MPF는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기준이 있고 페덱스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덱스도 자체 통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는 페덱스에서 발표한 자료의 그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관세를 얼마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면 되는지 이 해당 사이트를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미 배포는 돼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신 셀러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HS 코드 입력이 중요하겠네요. 원산지 입력이 중요하겠네요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미 EGS 상에는 그 해당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HS 코드는 이제 필수로 여러분께서 입력하도록 그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고, 원산지 역시도 저희가 이제 팝업을 띄워요. 원산지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어, 그 원산지가 입력이 안 돼 있어서 발생됐을 피해가 발생됐을 지 잘 유의해서 입력해 달라는 그런 저희가 안내 문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산지도 잘 고려하셔서 원산지 HS 코드 잘 넣으시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스탠다드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은 페덱스를 버리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거는 서비스의 차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EGS 스탠다드는 지금 이 장표상으로 보면은 이거 스탠다드 보내는 게 훨씬 낫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탠다드는 운임이 저렴한 대신에 운송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보상 한도도 50불밖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취인 서명 레터를 받아가지고 어떤 페덱 EA에서도 지금 800불 이상 건들에 대해서는 수취인 서명이 있어야 이제 셀러 페널티 안 줄 수 있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실 내용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스탠다드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면 굳이 세금 계산 방식 외우실 필요도 알고 계실 필요도 없고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스탠다드로 보내면 세금 나올 게 없어서 편리는 하겠구나. 하지만 내가 고퀄리티 서비스에 좀 값비싼 화물이 나갈 될 경우에는 혜택수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세율 계산 방식도 같이 잘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EGS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선택의 폭이 상당히 많이 좁아졌죠. EMS도 없어지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세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정책도 일관화되지 않게 운송사마다 다르게 발표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어수선하실 텐데,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EGS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정보 역시도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주문 확정 처리도 자동으로 이제 API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는 뭐 기회라고 봐주셨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질문이 듣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봤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볼륨 올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 잘 듣고 계셨다고 하셔서 어, 아마 이 자료 그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 이메일 통해서 아마 배포가 될 텐데 만약에 그걸 못 받으시는 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EGS 문의사항인 sales 골뱅이 linko스.co.kr로 문의를 주셔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sales 골뱅이 링코스 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은 1644-3832로 전화하셔서 김성민 차장 바꿔주세요. 나 세미나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단 지금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들어온 질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정확하게 몇 불부터 몇 프로의 세금이 내는지, 세금을 내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세금은 정확하게 몇 불부터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몇 프로의 세금? 기본 세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공유를 드리면 잠시만요. 아, 여기 나와 있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세율, 기본 MFN 세율이라고 하는 세율과 상호 관세율 15%와 또 해당하는 품목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들이 나온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금에는 주체가 누군가요? 예, EGS 스탠다드는 발송자 부담이긴 합니다만 운임만 해서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실 거 없고요. 이제 그 익스프레스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이전 픽업분까지는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이제 이 9월 12일 이후부터는 셀러 여러분들께서 부담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작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놓쳤네요. 네, 어제 페덱스 웨비나의 진행이는 이거는 제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어제 페덱스 웨비나 진행했어요. 하긴 했는데 사실 B2B 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덱스가 전통적으로 B2B 화물을 운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B2B 화물에 대해서 많이 다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셀러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긴 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덱스가 얘기하는 9월 10일 기준은 접수 날짜 기준인가요? 미군 도착 날짜 기준인가요? 네, 저희 센터에서 픽업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인천 센터, 저희 링코스 인천 센터에서 화물을 받아서 픽업 스캔하는 그 시점 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스프레스는 관세를 판매자가 내는 거고 스탠다드만 관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 뭐 이게 심플할 수는 있어요. 심플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그 스탠다드가 관세를 운임 안에서 내고 있는 정책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올려드리는 공지사항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은 카드밖에 안 나와요. 볼까요? 검색 후랍에서 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장난감도 장난감 나름이라서 이 완고 운동기기 시간상 모든 걸 말씀드리긴 없습니다. 또 어떤 장난감 취급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나와 있는 그 장난감 9503으로 시작을 하죠. 9503 시작하는 거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HS 코드 주요 품목률에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 시트 참고하셔가지고 9503으로 시작하는 HS 코드 중에 이제 텔러 여러분이 취급하시는 게 맞는 상품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S 코드는 HSK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HTS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하나요? 네, 원칙은 HTS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HSK로 작성하셨다가 미국에서는 우리는 HTS 기준으로 통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S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세라는 거는 상품가에다가 배송비 포함인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관세는 이제 무역 용어로는 FOB라고 하죠. 네, 그 FOB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고 상품가에만 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발표하는 자료는 아마 이베이 통해서 배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HX 내비게이션 툴이라던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사이트들은 어, 저희도 배포를 하고 있고 이베이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베이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발 배송인데 제3국에서 수입한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고 되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 하시니 맞습니다. 일단 원칙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제조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갤럭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예를 들게요. 제 갤럭시 핸드폰의 98%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는 베트남을 지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B2B 화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칼같이 지키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 화물이 아닌지
한국 화물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CO라고 하는 Certification of Origin이라고 하는 원산지 증명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 실무로 말씀드릴게요. 실무상으로는 하루에도 지금 몇 천만 건, 몇 백만 건의 화물이 미국의 이제 뭐 롱비치라던가 LA 공항이라던가 뭐 존 FK 공항이라던가 이 쪽으로 어마어마한 화물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화물에 대해서 시효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한국어로 하셔도 상관없어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통관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지금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까 뭐 장난감 상품 말씀을 예를 들어줬는데 장난감 상품을 보니까 박스상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떡하니 적혀 있다. 아, 내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보내게 되면 세율이 56%인데 이거 어떻게 내? 지금은 상호 유예 중이라서 10%만 내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내야 되지? 하지만 원칙대로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어, 하지만 시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네,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사실 물류자인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음, EGS에 가입한 지 2일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베이 측에서 따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품 금액 FOB는 순수 상품가인가요? 배송비 포함인가요? 네, FOB는 순수 상품가입니다. 관세는 FOB와 CF 기준 어느 기준인가요? 같은 말씀인데요. FOB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스탠다드로 2,499.9짜리 한국산 최강 제품을 보내게 되면 관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철강 제품도 철강 제품에 대한 HS 코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관세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셔 다음에 그 철강 제품이 세션 232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션 2, 3위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철강 제품이 세션 2, 3위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2,499불 이거를 감안한 채로 기본 세율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라고 할게요. 지금 검색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남 대표님께서도 발표를 하셔야 돼서 10%라고 가정을 하고 상호 관세율 15% 가정했을 때 25%가 세율이 나오죠. 거기에 세션 2, 3위에 따르는 보관세율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탠다드로 보냈을 때잖아요. 현재 스탠다드는 저희가 관세를 따로 청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저희 통관사에서 어떻게 소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스탠다드로 2,499.9달러짜리 상품을 보내게 됐을 때는 셀러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내실 게 없거든요. 왜냐면 운임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 청구가 없으면 관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관세가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관세를 어, 세관에서 관세를 청구를 안 하는 뜻이게 되는 거고요. 관세가 있지만 이미 운임에 포함해서 저희가 다 비용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같은 내용인데요. HS 코드는 기존처럼 한국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제일 정확한 거는 HTS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엑셀 자료 어디서 다운받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그 세일즈 그룹 메일 혹은 이베이 측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 자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EGS로는 이제 미국을 보낼 수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EGS를 통해서 미국으로 식품을 발송하는 유일한 창구가 EMS였어요. 근데 지금 EMS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식품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부디 미국 우정국에서 잘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식품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계속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남 대표님 저 5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쓰십시오. 네, 상품가 기준이면 이베이의 운송비를 높게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건 리스팅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어, 네, 이거는 아마도 후술에 이베이 측에서 리스팅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때 상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서비스의 향후 DDO 전환 계획은 네, 뭐 저희가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미국 현지 정책과 미국 통관사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스탠다드 배송비 올라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8월 29일부로 운임이 인상됩니다. 이거는 저희 못 받으셨으면 한 번 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한국에서 한국인인 셀러님께서 메이드 인 프랑스 상품 또는 메이드 인 USA 상품에 대한 중고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이 원산지는 한국인가요? 프랑스인가요? 미국인가요? 네, 프랑스 또는 미국입니다. 한국은 사용처가 되는 건지 원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송이 완료됐는데 통관이 끝나지 않은 물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 세관에서도 들어가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관세 납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셀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 감안하시고 물건을 보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적용받는 제품 0%라고 하는데 익스프레스분의 경우 원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 내용은 저희가 추수할게요. 어제 페덱스가 언급에 따르면은 원산지 CO를 발급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조사가 아닌 셀러 여러분들께서 CO를 발급받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침이 있는지 저희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발송했다가 수신이 생은 거부하면 발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페덱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페덱스가 DD로 물건 보냈습니다. 근데 수취인이 나 세금 못 내 하면은 이게 발송자조로 넘어옵니다. 제일 베스트의 그림은 발송자한테도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미국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화물이 미국에 들어와서 통관을 처리하고 발생된 세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라서 누구한테든 세관의 돈을 받아야 돼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일이 사실 많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이거 왜 내가 내야 되냐? 죄송합니다. 수치식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납부라고 물어보질 않느냐? 네, 미국 페덱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페덱스 세미나상에서 송장이나 인보이스의 뭐 소재, 용도 이런 것들 기재로 나와 있는데, 네, EGS는 그런 거 기재 안 합니다. 기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애초에 우리는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된 B2C 화물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섹션 2, 3위에 대한 리스트는 우리나라 관세청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국 HTS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네, 페덱스 DDP 납부하면 관세 납부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인가요? 네,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이거는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발생된 세금이 몇 프로 얼마 이상일 때 뭐 배상 수수료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페덱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 그 EGS 사이트에도 공지 등록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물류 운임도 인상하나요? 네, 맞습니다.
9일 그 페덱스 건 9월 10일 이전에 발송하는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요청하시면 DDP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루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의 일부 상품이 알루미늄 촬영했을 때 섹션 2, 3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읽지 못한 메시지가 86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읽다가는 우리 사이좋게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향민주님 그 셀러 질문 사항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혹시 그 공유가 가능할까요? 이거 저희가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 네, 문의 주셨는 내용인데도 난 답변 못 받았어, 이해 못했어, 뭐 이런 내용들은 어, 지금 이미 블로그에 올라올 테니까 거기도 저희가 답변을 달아서 FAQ처럼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하신다 있으시면은 저희 링크 그 EGS CS 게이트인 세일즈 골뱅이 링코스.co.kr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마 계속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드릴 테니 셀러 여러분들도 저희 EGS랑 함께 어떻게 보면 난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 링코스 김성민이었고요. 이제 마이크 정보는 코딩명이